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설계안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신청사는 대구의 정신을 세우는 상징 건축물이 돼야 하고 행정 절차가 시민이 바라는 정책성 부여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며 신청사 설계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대구시청을 찾았습니다. 지난달 17일 공개된 대구시청 신청사 설계안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된 설계안이 시민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역사적 랜드마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넓은 공간에 무난한 행정청사로 전락시킨 설계안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 시청 있잖아요, 그렇죠? 대구 시민들이 건물 보고 자부심 느끼는 거죠. 두고두고 시민에게 자랑스러운 그런 건물 바라는데 지금 아는 거죠. 부산 시청과 유사해가 그렇죠. 강성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래서 그 때문에 제가 설계안에 담긴 신청사 건물의 높이가 24층인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대구 시민의 정체성과 전혀 무관한 층수라는 겁니다. 228 대구 민주운동을 겨냥해 2에 28을 곱해 56층으로 한다던가 그도 아니면 28층이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다못해 국채 보상의 애국도시답게 3.1 독립선언서를 만든 민족대표 33인을 의미하는 33층도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왜 주변 아파트보다도 낮은 24층에 머물러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은 우리 다음 세대거든요. 그렇죠? 시청 건물집 있잖아요. 건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또 가잖아요. 그때 생겼다. 지금은 건물집 좋지만은 그때 산 느낄 감동 거죠. 이태훈 구청장은 신청사가 대구의 정신을 세우는 상징적인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이 모이는 대구의 관광 명소가 되어야 하고 두류공원과 조화를 이뤄 대구의 신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신청사 설계안에 나온 조감도를 다시 그리거나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대구시를 압박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최저임금 대신 노동자들이 실제로 생계를 이을 수 있을 만한 임금을 지방정부가 보장해주는 제도를 생활임금제라고 합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들이 다 도입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문제는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크고 그중에서도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가장 높은 광주와 비교했을 때 월 28만 원이 차이 났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생활임금제. 지자체가 보수를 조금 더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올해 대구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1,700명 정도입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대구시와 공공기관 소속 그리고 각종 용역업체 직원 등이 대상자입니다. 올해 대구시의 생활임금은 시간당 11,594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42만 3,146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광주광역시와 비교하면 1,336원 적었습니다. 이를 법정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28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광주와 대구의 급여 차이가 28만 원이 난다는 뜻입니다. 대구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생활임금을 가장 늦게 도입했는데 금액도 가장 낮은 겁니다. 대구는 시 외에 9개 자치구에서도 생활임금을 시행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서울과 대전, 광주는 전체 기초단체 모두 도입하고 있고 인천과 부산은 절반 이상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 중 한 곳도 시행하지 않는 곳은 대구, 경북, 경남뿐입니다. 대구 지역 노동단체는 대구시가 청년이 머물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할 자격이 없는 거라며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인상하고 민간 부문으로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 지역 기업들의 체감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4분기 기업 경기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부정적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지역 기업들의 체감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과 관련한 대내외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210개사를 상대로 4분기 기업경기 전망지수를 조사해보니 제조 BSI가 3분기보다 4포인트 하락한 60으로 2021년 2분기 이후 18분기 연속 기준치 100을 밑돌았습니다. 수출기업의 전망지수가 3분기 대비 4포인트 상승했지만 55에 불과했고 내수기업은 6포인트 하락한 62에 머물렀습니다. 건설업의 4분기 기업경기 전망지수는 전분기보다 6포인트 하락한 48에 불과해 경기 부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요 부문별로는 공사 수주 건수와 공사 수주 금액이 각각 16포인트와 20포인트 하락한 48, 44로 집계됐고 인력 수급 사정과 공사 수익률은 18포인트씩 하락한 72와 40을, 기업 이익과 자금 상황은 20포인트씩 하락한 42를 기록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내외 환경과 정책 변화에 대한 기업 의견도 물었더니 부정적 반응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선 노란봉투법, 상법, 세법 등 기업 경영 관련 법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부담이 가중됐다고 답한 기업이 45.8%, 변화 없다는 응답이 51.4%였고 부담이 경감됐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습니다. 이어 전반적인 경기 상황에 대한 물음에는 악화됐다는 응답이 48.5%, 변화 없다 46.7%, 호전됐다는 응답이 4.8%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의견으로는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38.8%, 변화 없다 53.8%, 해소됐다는 응답은 7.4%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특히 대내외 환경 변화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우려가 큰 만큼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시가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높이겠다며 공무원과 시사나 공공기관 채용의 거주지 제한을 폐지했었는데요. 지역 청년 역차별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1년 만에 다시 되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공무원과 시사나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거주지 제한을 폐지한 건 지난해 7월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추진했던 제도로 우수한 인재들이 대구로 모이면 공직사회의 개방성이 강화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부터 반대 여론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일자리 부족과 청년 이탈, 경제 지표의 부진 등과 그로 인한 지역의 한계를 지역의 폐쇄성이라고 말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이 지역의 폐쇄성이며 또한 지역의 폐쇄성이 공무원 시험에서 지역 제한을 폐지하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지역 제한을 두는 것은 지역의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발전과 인재 육성을 꾀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실제로 올해 치러진 두 차례 대구시 공무원 시험에서 지역 외 응시자의 수는 1년 전에 비해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거주지 요건 폐지 이후 지역 외 합격자 인원의 중도 퇴사도 늘어났습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중도 퇴사자가 지난해 30명, 올해도 13명으로 집계됐고 지난해 1명도 없었던 도시개발공사는 올해 3명이 퇴사했습니다. 결국 대구시는 제도 폐지 1년 만에 거주지 제한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시도 청년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지역의 청년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거주 요건을 재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산하 공기업의 경우 하반기 채용부터 적용하고 시 공무원 채용 시험은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다만 대구시는 이 정책이 지역의 미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정부와 각 시도에 제도 도입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수십 수백억 원의 피해를 내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선 미리 서류를 잘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 서류마저 위조해 속을 수밖에 없게 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백창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수원의 한 원룸을 계약한 김 씨.
계약 과정에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여부나 보증보험까지 꼼꼼히 살펴봤지만 1년 만에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면은 무조건 그 보증보험을 들어줘야 되고 계약서 상에서도 보증보험이 들어가 있다라고 가입 체크가 돼 있고 심지어 보증보험을 가입했다는 서류에 서명까지 했는데 이마저도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와 피해자들은 집주인을 경찰에 고발했고 부부 임대인 중 한 명은 구속됐는데 조사 결과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 영통경찰서는 유령 법인을 만들어 빌라 270세대를 매입하고 임차인 153명에게 20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어기거나 임차인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속칭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서 깡통전세수법으로 15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3억 원가량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 사회초년생이나 30대 신혼부부. 전세금은 고스란히 빚으로 변했고 피해자 김 씨는 취업도 미뤄야 했습니다. 실제로도 저는 지금 정신과 다니고 있고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는 1년 가까이 치료를 하고 있고 네. 취업도 계속 미뤄지고 있고 제가 한편 이번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다며 경찰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백창혜입니다. 특별한 분식점 비슬 에반이 달성군에 문을 열었습니다. 일하는 직원들은 모두 환갑을 넘긴 노인인데요.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건 물론 삶의 질을 바꿀 사업으로 기대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달성군 화원읍에서 문을 연 비슬 에반. 김밥과 덮밥과 같이 간단한 분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입니다. 방문 식사와 포장 주문을 기본으로 제공하는데 벌써부터 입소문이 났는지 찾는 이가 많습니다. 좀 색다른 식당이 생겨가지고 돌아보니까 참 맛있고 김밥도 그렇고 라면도 그렇고 진짜 우리 입맛에 딱 맞춰서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비슬 에반은 달성 시니어 클럽이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공동체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노인 10명이 주 3, 4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운영 수익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임금도 받을 수 있어 노인들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힘드시지 않으세요? 막 하는 괜찮다고 아직은 괜찮은 것 같다고. 근데 사회에서는 저희들한테 그런 일자리를 주는 데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가 많다 해가지고. 달성군에 운영 중인 노인 일자리 공동체 사업은 이번이 10번째입니다. 가창 면소, 카페, 비스레 등이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른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은 물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외로움과 고독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내 고령화 문제 해결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달성 시니어 클럽은 매년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 섬유도시죠. 대구는 한때 아시아 최대 화섬 생산지였는데요. 하지만 일제강점기 대구 섬유산업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대구 근대역사관이 섬유를 통해 대구의 근대 역사를 조명하는 특별 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대구 섬유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공들의 모습입니다. 10서너 살에 불과한 어린 소녀들이 생계를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12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는데 섬유 공장은 한 번 가면 못 나오는 곳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산업화 시대 농촌을 떠나 대도시 공장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에서 공부하던 여공들과 닮은 듯도 합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이 국립대구박물관과 함께 대구도심 공장굴뚝, 기계소리, 근대 대구 섬유읽기 특별기획전을 열고 있습니다. 대구가 섬유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일제강점기 대구의 섬유공장과 그 실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대구 풍속조를 보면 아주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백성은 농사와 길쌈을 생업으로 삼는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대구는 전통시대에 섬유도시의 DNA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일제강점기의 섬유 역사는 이상하리만큼 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근대 대구 섬유 산업의 이해를 위해 7개의 주요 역사 장면들을 소개합니다. 그 가운데 최인호가 민족시인 이상화 선생의 사촌 이상무와 공동 경영한 동양염직소와 동양염직소의 인기상품 동양전은 거대 일본 자본에 맞섰던 대구 섬유 역사의 중요한 장면입니다. 일본인들의 거대 자본 속에서 우리 한국인 추인호 선생이 동양염직소를 만들면서 또 섬유 산업의 선구자의 길을 걸었던 이런 역사도 소개했고요. 가족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던 여공들의 역사까지도 함께 소개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대구 3대 제사 공장이었던 야마주 제사, 조선 생사, 가타쿠라 제사와 관련한 역사 자료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00년 전 대구 동인동, 대봉동, 달성동, 칠성동 등지에 있던 공장 굴뚝과 기계 소리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근대 대구의 장면. 당시 대구 섬유산업 구조는 일본인 공장이 상부, 한국인 공장이 하부로 구성되는 식민지형 공업 구조였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이 소장하고 있는 1925년과 1962년 대구 지도 속에서 섬유 공장의 변화를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람 포인트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시가 65세 이상 노인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일정은 15일부터는 75세 이상과 생후 6개월 이상, 20일부터는 70에서 74세, 22일부터는 65세에서 69세 순으로 진행됩니다. 대구시는 이 기간 인플루엔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함께 맞을 수 있다며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장했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고독사 위험군을 조사한 결과 대구에는 약 8,500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의 고독사 위험자는 8,599명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많았습니다. 전국의 고독사 위험군은 17만여 명으로 이 중 서울이 5만여 명, 3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광주, 부산 순이었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지자체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위험자를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교통공사가 도시철도 4호선 건설 사업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개최합니다. 주민설명회는 30일 대구시청자 미디어센터, 31일 동구청과 IM뱅크 제2본점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눠 이뤄집니다. 주민설명회는 각 정거장과 본선 교량 계획, 기존 노선과의 환승뿐만 아니라 건설에 따른 경관과 일조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결과들이 설명될 예정입니다. 도시철도 4호선은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동대구역을 지나 이시아폴리스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달성군이 수확철을 맞아 주말에도 농기계 임대 사업장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3일까지 옥포읍, 현풍읍, 합인면 농기계 임대 사업장이 주말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합니다. 이 기간 트랙터와 관리기, 배토기 등 다양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는 농가는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달서구에서는 다음 달에 진행되는 꿈 기움 체험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진로 탐색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 신청은 15일부터 달서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초등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대입 수시 모집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제시문 면접 교실을 18일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에서 개최합니다. 121명의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공 적성, 학업 능력,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모의 면접을 실시하고 개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대구지방보훈청은 10월에 현충시설로 독립운동가 이상화의 고택을 선정했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저항한 민족시인 이상화의 정신을 기리는 공간으로 그의 업적을 후손들이 이어받을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가족센터 건립 공모 사업에 선정돼 1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동인동 행정복지센터의 유류 건물을 리모델링해 2027년에 가족센터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you.